잃어버린 영광, 한국을 다시 배운 나라. 제4편, 독일편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정밀함, 안정성, 품질, 독일 기술력은 오랫동안 세계 제조업의 기준이었고, German Engineering이라는 말은 하나의 브랜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 전문 포럼인 CEPR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독일 제조업이 에너지 비용 급등, 전기차 전환 지연, 숙련 기술자 부족, 자동화 정체 등의 문제로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출처 CEPR 2024년 11월 보고서. 실제로 유로뉴스는 독일 공장의 다수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 또는 해외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독일 내 기업 신뢰 지수가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국가가 이 모든 분석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업용 로봇 밀도를 기록하며 초정밀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로이터 2024년 11월. 기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배워야 할 때다. 스마트 제조의 표준은 더 이상 독일이 아니다. 처음엔 과장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의 제조 현장을 본 저는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함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이제는 빠르고 유연하며 데이터 기반이어야 제조업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독일 엔지니어로서 제가 한국을 방문하며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K-스마트 팩토리의 실체, 그리고 독일이 겪고 있는 변화의 결정적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왜 독일이 한국에 주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다시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치는 현실입니다. 독일 연방경제부 청사 기술혁신위원회 회의실. 그날 회의는 평소보다 무겁고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전면에 펼쳐진 스크린에는 한 장의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그 그래프는 너무 단순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회피해왔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조업의 자동화 투자 증가율 정체. 한국 제조업의 자동화 전환율 5년간 24.7% 증가. 저는 마티아스 브로이어입니다. 슈투트가르트 근교의 자동화 설계 전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가까이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 자동화 설계를 해왔습니다. 지멘스와 협력 프로젝트도 진행해봤고 폴크스바겐 한노버 공장의 재편에도 관여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회의실 한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독일 기술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석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로봇 도입 밀도에서 2017년까지 세계 3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한국은 1위 자리를 8년 연속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현황, 울산, 평택, 구미, 수원,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자동화 수준은 수치를 뛰어넘는 시스템 통합형이라고 분석되어 있었죠. 생산 전환 시간 평균 8.4시간, 자동화 예측률 97%, 불량률 실시간 피드백 시스템 구축률 92%. 회의실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뮌헨기술대 연구소의 안드레아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수치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 수준에 가까워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독일 제조업이 위기라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숱하게 나왔습니다.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 자동화 투자 지연, 디지털 전환의 느린 속도.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그래도 독일이다라는 자존심으로 덮어왔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날 회의는 단순한 통계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독일 정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자리였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진 기술로 수출해왔던 독일 제조 시스템들이 이제는 배우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말. 회의가 끝난 후 산업기술부 부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브로이어 씨, 스마트 팩토리 시찰단에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요? 한국입니다. 수원, 평택, 울산, 창원 등이요. 직접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 주십시오. 지멘스, BMW, 보쉬, 폭스바겐 기술자들과 함께 파견합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놓쳐온 미래를 확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의 기술 자존심이 한국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출장 명령이 떨어진 뒤 저는 바로 짐을 쌌습니다. 수원, 평택, 울산, 창원.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거점을 직접 돌아보는 여정으로 정부 주도 시찰단 일원으로서의 임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솔직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걸까?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걸까? 혹시 그저 언론이 너무 과장한 건 아닐까?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맴돌던 이심은 서서히 현실 인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수속이 5분도 안 걸렸고 공항철도는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빠르네. 옆자리에 앉은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연구원 한수도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입장 전 보안 절차가 꽤 까다로웠지만 내부에 들어간 순간 말 그대로 정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동화 라인,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로봇팔이 동시에 12개의 라인을 오가며 부품을 인식하고 조립하고 심지어 불량 가능성이 있는 칩은 검출 전 자동 분리되고 있었어요. 마티아스, 이거 자네가 꿈꾸던 공정 아니었나? 뒤에서 들려온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건 사람은 함부르크에 있는 IRG 로봇 연구소 소장 올라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10년 넘게 주장해온 예측 기반 생산 시스템의 이상적인 모델이 눈앞에서 현실로 작동 중이었으니까요. 수원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그곳은 자동차 제조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엔진 블록이 들어가고 셰시가 결합되고 창문이 붙고 전기 배선이 연결되고 이 모든 과정을 300여 대의 로봇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멘스에서 구현하려다 포기했던 라인 구조 아닌가? 안드레아스가 눈을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그땐 인력 예산 부족으로 좌초됐었지.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냈습니다. 놀라운 건 기술 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관제센터 구조였습니다. 모든 생산 라인의 속도, 자재 흐름, 불량률, 온도, 진동, 하나하나까지 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했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사고방식이 달라. 올라프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좋은 게 아니라 한국의 공장들은 어떻게 협력하고 최적화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게 바로 우리 독일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는 독일의 기술력 자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릅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믿고 현장을 신뢰하며 무엇보다 실행 속도가 다릅니다. 독일은 논의만 오랫동안 할 뿐입니다. 한국은 실행해서 바로 만들어 결과를 만들어내죠. 저는 어느 순간 감탄이 아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참을 앞서가고 있는 상대를 뒷걸음질로 따라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출장 넷째 날 평택의 LG전자 자동화 라인을 본 후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짧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독일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적용되고 있느냐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았으니까요. 우리 독일이 기술의 중심에 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방문할 공장은 울산 현대자동차 제사공장입니다. 가이드를 맡은 한국 공장 관계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시찰단은 총 13명, 독일의 기술연구소, 공학협회, 자동차 기계 부문의 주요 인력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심 긴장된 마음으로 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산이라는 도시는 제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산업도시라는 인상만은 강렬했어요. 버스는 한적한 도심을 지나 거대한 단지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 HYUNDAI라는 철제 간판이 마치 한 시대의 흐름을 암시하듯 우뚝 서 있었습니다. 검은 유리로 된 로비를 지나 공장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조용했지만 쉼없이 움직이는 수십 개의 로봇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흐르는 차체, 레이저가 닿는 순간 매끄럽게 잘려나가는 철판들. 사람이 거의 없네요. 슈투트가르트 기계연구소의 한 엔지니어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겠죠? 저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대차 공장 기술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저희 공장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동화 비율을 갖춘 곳입니다. 전체 공정 중 약 80% 이상이 무인으로 운영되며 모든 시스템은 디지털 관제실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25개 스크린에 실시간 공정 데이터가 뿌려지고 있었고 각 생산 라인의 상태가 시시각각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움직이는 수치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을 넘은 체계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히 기계를 자동화한 게 아니라 일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평택의 반도체 장비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의 협력업체로 알려진 이곳은 로봇이 부품을 운반하고 AI가 공정 흐름을 예측하고 이상 데이터를 사전에 감지해 라인을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설명을 맡은 조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AI 알고리즘이 라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0.2%의 이상치 변화도 감지하면 공정을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개입하죠. 저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공장은 아직도 사람이 오류를 찾고 대처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기계가 먼저 멈추고 사람이 나중에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린 이걸 구현하려다 실패했는데 안드레아스가 중얼였습니다. 왜 실패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부서 간 이해관계, AI가 담당하는 부분이 애매해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결국 수동 복귀로 돌아갔지. 그 순간 저는 우리가 뒤처진 이유가 기술력이 아닌 속도와 결단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찰단원들과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죠. 오늘 본 것 중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침묵.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올라프가 말했습니다. 할 수는 있지. 하지만 독일식 사고로는 어렵다고 봐. 저는 그 말에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는 기술이 아니라 결정의 속도였고 조직 간 벽을 허무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10년간 연구하고도 못 만들던 걸 한국은 5년 만에 현장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였습니다. 다음 날 일정표에는 창원 스마트 부품 단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뒤처지고 있었던 거야. 창원 방문 일정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스마트 부품 클러스터로 불리는 자동화 부품 제조 단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방 제조업 혁신을 위해 시범 도입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라 들었습니다. 시찰단을 맞이한 건 공장 운영 총괄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내하며 단지 입구에 걸린 전광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체 라인 가동률은 96.3%입니다. 실시간으로 각 생산동의 자동화 효율과 가동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내를 따라 스마트 관제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눈앞에는 초대형 커브드 모니터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공장의 생산 수치, 센서 값, 라인 상태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단에 작게 뜬 경고 지표 항목이었습니다. B라인 유압 이상 예측 42분 이내 정비 권장. D라인 작업 속도 저하 감지 AI 분석 중. 이건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 운영 총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AI 예측 시스템입니다. 과거 3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라인 상태를 분석하고 고장을 사전에 경고하는 방식이죠. 센서 130여 개가 각 설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합니다. 한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130개요? 한 공장에? 네. 온도, 진동, 전류, 소음, 속도, 진동 패턴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독일이 자랑하던 예지 정비 시스템조차 여기선 이미 일상화된 산업표준처럼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동한 두 번째 현장은 중소형 부품을 생산하는 가공 라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는 협동 로봇 코봇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연 자동화 라인이었습니다. 작업자는 단 3명. 나머지는 협동 로봇이 직접 부품을 들고 이동하고 가공 조립 검사 포장까지 모든 단계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부품이 생산되자마자 실시간으로 3D 스캐닝 검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즉시 후속 공정이 중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오류 자체를 줄이는 게 목적이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했고 현장 관리자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업자가 오류를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오류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개입하죠. 이 말은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걸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구조를 처음부터 없애는 방식. 우리는 그 구조를 10년 넘게 논의해 왔지만 한국은 그걸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일정은 스마트 R&D 연동 시스템 시연이었습니다. 설계부서와 생산 라인을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연구자가 설계 변경을 입력하면 생산 라인에 즉시 반영되고 로봇이 그 변경을 실시간으로 적용해 제품을 조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린 여전히 이메일로 설계도 전달하는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다. 이건 속도의 문화다. 한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순히 도입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이 빠른 나라, 자동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동화를 위한 조직 설계가 먼저 된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그때 한 연구원이 중얼였습니다. 난 오늘 기계보다 사람한테 감탄했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술보다 그걸 만든 한국인들의 태도가 더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건 7박 8일의 한국 출장 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던 날 제 손에는 단 하나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A4 용지 56장짜리 K스마트 팩토리 시찰단 종합 분석 보고서. 제가 총괄 책임자로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의 첫 문장은 제 손가락이 수없이 망설인 끝에 적은 한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껏 놓쳐온 미래의 형식이다. 사실 초안에 적었던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는 유효한 참고 모델이다. 하지만 참고 모델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국에서 본 걸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수원, 울산, 창원, 평택.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충격을 받은 장면들을 참고용이라는 말 한 줄로 요약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은 지우고 다시 썼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껏 놓쳐온 미래의 형식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독일 공학자 협회 VDMA의 공식 보고서 초안에 실었습니다. 며칠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조혁신 포럼에서 이 보고서가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회의장엔 독일 주요 기업의 기술 책임자들과 정부 경제부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문장이 뜨는 순간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VDMA의 회장이 보고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이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한국의 스마트 제조 방식, 즉 AI 기반 자동화, 디지털 트윈 시스템, 유연 생산 구조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건 독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조 강국의 자존심을 지켜왔던 독일이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인정한 것은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업계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마티아스, 이건 역사적 선언이야. 그 한 문장에 100년이 담겨 있더군. 한국 정말 그렇게 대단했어? 저는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응. 그들은 기술보다 빠르고 사고보다 앞서 있었어. 며칠 뒤 VDMA 보고서의 요약본이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 슈피겔, 심지어 원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실렸습니다. 독일 기술계가 고개를 숙였다. 한국형 제조 시스템, 세계를 바꾸는 중.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 자존심을 넘어서야만 살아남는다는 현실 인식,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처음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보고서가 공식 채택된 뒤 저는 연방경제부로부터 또 다른 제안을 받았습니다. 마티아스 씨, 이제는 직접 변화를 설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국가 컨설팅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겁니다. 각 산업군 대표, 주요 대기업, 그리고 정부 기술 파트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 중심에 있어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중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한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 한국 시찰 후 몇 달이 지나고 독일에서도 산업계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정부와 산업계의 공식 회의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연방경제부 관료, 중견 제조업체 대표, 로봇 자동화 업체, 공학연구소 등이 모인 자리였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제조업 동향 보고서가 공유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런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유럽 내에서 산업용 로봇 보유, 밀도 상위권이나 최근 2년간 설비 투자와 디지털 전환 투자가 둔화 추세. 반면 한국은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정책과 민간의 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덕분에 자동화 ICT 통합 공정이 빠르게 확산 중이라는 통계. 양국 표준화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정부 간 대화 채널이 최근 열렸으며 양측은 스마트 제조, 배터리, 전기차, ICT 융합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다는 보도. 회의실에 모인 저는 보고서를 들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쟁 구도가 아니라 산업의 방향성을 바꾸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경제부 실무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설비 투자 위축과
생산성 정체는 단순한 경기 문제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 AI 기반 공정 예측, 유연 생산 체계로 넘어가야 우리 독일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왜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발언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문건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대신 무거운 고개 숙임과 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후 독일 주요 자동화 장비 기업들과 일부 중견 제조업체들은 기존 설비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ERP MES 시스템에 클라우드 IoT 모듈을 추가 도입, 라인 감시와 데이터 수집을 확대했고, 또 다른 업체는 유럽 내 연구기관과 협력해 협동 로봇, 인간 작업자 혼용 라인의 파일럿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독일과 한국의 표준화 기관들은 스마트 제조 표준 및 기술 교류를 위한 정기 대화를 재개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의 후 저는 동료 엔지니어들과 소규모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한 동료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정확함과 완벽은 분명 강점이었어. 그런데 세상은 이미 속도와 유연성, 데이터 기반으로 바뀌고 있지.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독일 기술의 자존심은 단순한 기계의 정밀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정부산업 컨소시엄이 제안한 자문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컨소시엄은 다음 과제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기존 공장의 자동화, 디지털 트윈 전환 가능성 진단, ERP, MES와 IoT 연동 시범 라인 구축, 스마트 제조 기술군 로봇, 센서, AI 예측, 데이터 관리 도입을 위한 비용 효율 분석, 노동자 재교육, 안전 및 규제 검토. 이 제안은 아직 공식 정책이 아닌 검토 단계이지만 적어도 문서화된 제안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독일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단 하나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한 선택지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우리가 본 한국의 스마트 제조 현장,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제조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흐름이었습니다. 멈춰있던 공장이 조용히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속한 바이에른주의 자동차 부품 공장의 새벽 첫 조명 아래 도착했을 때 입구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 이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라인 가동률 94.7% 자동화 스마트 통제 적용 중. 그 문구를 본 순간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 한국 시찰 당시 본 스마트 팩토리 설비와 데이터 관제 시스템이 단지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내부는 예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온 로봇이 구동을 시작했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부품이 매끄럽게 이어졌습니다. 한 작업자는 로봇 팔 뒤로 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밤샘 검사하던 품질 검수 작업이 지금은 시스템이 먼저 감지하고 멈춥니다. 우리는 단지 결과만 확인하면 되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 이후 한 달 만에 공장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불량률은 약 18%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정비 및 유지 보수 비용도 10% 이상 절감되었고 라인 가동 중단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라인마다 부착된 센서들은 온도, 진동, 전류, 속도, 부품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MES 시스템으로 즉시 전송되어 문제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해당 라인은 안전하게 정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반복 노동에 지쳤던 숙련공들은 이제 로봇과 함께 협업하며 품질 관리나 설비 유지 보수 같은 머리를 쓰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 중견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체력과 시간이 곧 경쟁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기계보다 사람의 판단과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로봇이 일하는 동안 우리는 시스템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노조의 한 대표도 처음엔 로봇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우려했지만 지금은 생산 효율성과 품질 안정 덕분에 오히려 인력 재배치와 재교육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없애려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반복 노동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든 거죠. 이 변화는 단지 우리 공장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함부르크의 기계 공장, 남부의 금속 가공 업체, 그리고 항공 부품 생산 공장까지 서서히 자동화 디지털 전환 물결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로봇연맹 IFR의 최근 통계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밀도를 유지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도 그 흐름에 올라타고 있다는 현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공장 로비벽에 붙은 새 슬로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밀 공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변화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 전체의 전환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걸 알기에요. 이제는 공장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도, 사고방식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도 더 이상 과거의 자존심만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번 공장 내부를 둘러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제조업 혁신 태스크포스트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이번 변화 과정을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바탕으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처음 만났던 낡은 설비 대신 새로 설치된 로봇과 센서들, 그리고 통제실의 커다란 스크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다. 회의가 열리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산업부 실무 책임자, 노조 대표, 설비업체 관리자, 그리고 저 같은 기술 자문가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내내 정밀과 견고함으로 제조업을 지켜왔습니다. 그 덕분에 독일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공업 강국이 되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속도, 유연성, 데이터 기반 대응이 중요해졌고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는 그 변화를 이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공장에서 과거의 기계가 아니라 미래의 시스템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두려움도 조롱도 아닌 인정이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티아스 씨의 보고서와 오늘의 현장 검증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자존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German Engineering이라는 이름으로 독일 제품의 품질을 대표하는 브랜드 가치 개념입니다.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자존심을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노조 대표가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는 기대가 생깁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관리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실감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기반 제조, 그리고 사람 중심의 시스템.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계나 기술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로봇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설비, 그리고 그 앞에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길을 설계하는 사람들, 그 모든 풍경이 제게 말해줍니다. 이 길은 옳다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저는 독일이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결국 살아남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공장을,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내내 정밀 공업의 상징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변했습니다. 공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 사람과 기계, 데이터와 판단이 연결되는 스마트 공장이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단순히 기계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미래를 향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변화와 미래에 대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에서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